네, 챕터 6-2강 자청만의 본문 글쓰기 방식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글쓰기는 주장, 근거, 사례, 마무리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근데 제 글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는 첫 번째, 독자 심리 분석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후킹을 해야 됩니다. 후킹이라는 거는 이 글을 보시면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글을 보시면은 평생 동안에 섹스 횟수가 300% 증가합니다. 이제 이 글이랑 완전 다르다는 거죠. 낚싯바늘이 이렇게 휘어져 있어서 물고기를 딱 낚아채는 그 갈고리를 훅이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마케팅이랑 글쓰기를 할 때 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훅을 걸지 못하면은 결국 이탈하게 돼 있어요, 독자들은. 그리고 이제 제가 하는 특징적인 행위 중에 하나가 저는 권위부여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상한 마케팅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에도 자청은 왜 저렇게 잘난 척하지? 근데 김주환 교수라고 있어요. 김주환 교수라고 되게 유명한 내면 소통이랑 회복 탄력성이랑 책을 쓴 교수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 영상을 제가 한번 봤는데 너무 잘난 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을 때 그거 왜 하시는 거예요? 뭐 이유가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런 전문성 있는 영역은 소개를 하지 않고 들어가면 사람들이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권위부여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도 4년 전부터 항상 해왔던 게 이제 권위부여죠. 예를 들어 4층의 글쓰기 수업이라는 걸 한다라고 했을 때 시작하자마자 종합 1등 작가고 50만 부 팔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하는 거랑 그냥 누군지도 모르는데 오늘은 글쓰기에서 뭘 배워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쓸 때는 나를 모르는 사람이 이 글을 읽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글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권위부여가 들어가야 됩니다. 저를 어떻게 보면 부자로 이끌어주는 여러 가지 이제 글이 있어요. 대표적인 3개의 글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아트라상 소개 글이겠죠. 두 번째는 역행자에서 각 장별로 어떻게 도입부가 들어갔는지 어떻게 본문이 형성되어 있는지를 지켜볼 거고 그 세 번째는 초사후 글쓰기 첫 페이지. 그러니까 모든 책은 첫 페이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이거를 독자 심리 분석을 토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근데 독자 심리 분석에 들어가기 앞서서 뭐 아트라상이나 역행자나 초사후 글쓰기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아니 그거는 자청 너니까 되는 거야 라고 헛소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 글이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21년도 1월 달에 이제 쓴 글이고 친척 동생이 핸드폰 가게를 하는데 4년인가 5년 동안 계속 제자리 걸음인가 월 600만 원 벌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뭐 적지 않은 금액이니까 5년 내내 이제 성장은 멈춰있고 직원은 다 내보내서 혼자 하고 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이 친구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학교 짱이었는데 그냥 양아치였어요. 그래서 집안에서는 다 이제 얘를 어떻게 이런 양아치가 태어났냐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근데 그 친구를 믿었어요. 왜냐면은 그 친구가 저랑 5살 차이 나는데 그 친구가 19살 땐가 20살 땐가 이제 봤어. 되게 똑똑한 거야. 이 친구는 잘 해낼 거다. 결국 성공해서 이제 핸드폰 가게로 한 월에 8,900 정도 이제 벌다가 29살 나이에 이제 이 친구가 찾아온 거야. 다른 일 해보고 싶다. 형처럼 쉽게 돈 벌고 싶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가 가장 잘하는 일, 거의 한 8, 9년 해온 일이 핸드폰 판매다. 네가 가장 잘 알고 가장 전문 분야인 일을 해도 600을 버는데 네가 다른 데 가면 뭐 어떻게 돈을 벌 건데? 라고 말을 했어요. 그 친구가 이제 묵묵부답인 거지. 3년 전에. 직원을 잘 컨트롤 해봤냐? 네가 마케팅을 해봤냐? 네가 시스템을 개선해봤냐? 경영학책을 보고 뭘 해봤냐? 라고 물었어요. 그런 거를 다 해서 월 2천만 원 정도의 순수익을 얻어내고 그 다음에 딴 걸 하든지 해라. 네가 딴 데 가면은 너 200도 못 벌어 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제가 과제를 줬어요. 너 블로그 2개 써와. 저는 당연히 못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걔가 글도 한 번도 안 써봤고 책도 한 번 안 읽던 애이기 때문에 이 새끼 당연히 못하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해온 거야. 근데 심지어 그걸로 문의가 하나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했다. 그러면은 너가 5개만 더 해봐라. 근데 그걸 해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럼 내가 표불단이라는 것도 쓰고 내가 글 하나를 써서 너를 부자로 만들겠다. 내가 만약에 하라는 대로 해서 너가 월 순수익이 1,600만 원 이상이 되면은 그거 누구 탓이야? 내 탓이지. 수익의 20% 내놔라 라고 말을 했어요. 이 글을 지금 볼 거예요. 제가 글을 썼고 포불단을 적용을 해서 한 달 만에 순수익이 2,200으로 늘어납니다. 그 다음부터 얘가 미쳐가지고 매일 책을 읽은 거예요. 지금 벌써 2년이 넘었죠. 그렇게 해서 한 달에 5천만 원씩 이제 벌고 있었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스토리를 이해하고 이 글을 보시면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지금 2021년 1월 25일 글이야. 이제 핸드폰을 팔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외적 글쓰기를 할 것이냐? 그러면 독자 심리 분석에 들어가야 돼요. 이 글을 보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일까를 심리를 분석해야 돼요. 내가 만약 핸드폰을 사려고 해. 덤탱이 씌우는 거 아닐까? 전문성 있을까? 폰팔이 양아치 아닐까? 그러니까 이 폰팔이라는 게 이제 양아치처럼 하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두 다 싸다고 하는데 여기만 그러니까 싼 근거는 뭔데? 다 뻥 아니야? 사람들이 속아서 분통 터져 하는 거 아니야? 후기 게시판이
있었으면 점점점 싸게 사고 싶다. 그러니까 모든 거의 근원은 이제 싸게 사고 싶다, 속고 싶지 않다. 사람들이 진짜 이 가게를 인정했느냐. 이게 이제 독자의 심리를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글을 쓴다면은 원래 글쓰기는 주장을 먼저 하죠. 주장으로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고 있는데 왜 우리 핸드폰 가게가 싼지 그리고 믿을만한지에 대해서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통의 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독자의 심리를 분석을 해서 이거를 파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개를 독자 심리를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글을 쓴 지가 벌써 3년 정도 돼가지고 어떻게 쓰여졌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한번 볼게요. 뭐 이거를 격파하는 어떤 글이 써져 있겠죠. 최저가로 판매한다는 매장은 모두 거짓이다. 최저가로 팔려면 이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이게 결국엔 최저가를 한다는 거는 모두 다 주장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결국 거짓이다. 업계를 폭로하겠다 라고 말을 해서 그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글 이후에 전국에서 연락이 오고 부산에서도 연락이 오고 서울에서도 연락이 와서 구매를 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돈을 잘 벌고 있겠죠. 그래서 글을 보면은 보통은 2개 정도 판매해서 하루에 일당을 번대.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2개가 아니라 10개를 팔아서 어차피 그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싸게 파는 전략을 그냥 취하고 있다. 솔직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은 결국 많이 팔면은 통신사로부터 이제 인센티브를 받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설득적인 글쓰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다른 곳에 없는 앱소 서비스. 단순히 우리가 팔고 땡이 아니라 싸가지 없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3년 동안 모든 거를 이제 애프터 서비스를 해준다. 이거 자체가 뭔가 신뢰도가 있고 우리는 양심적으로 일한다 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저렴한 요금제를 추천한다. 근데 이것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글은 3개월 평균 양을 조사를 해서 그거에 맞춰서 컨설팅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믿기죠. 저는 봤을 때 뻥 아니야? 근데 거의 바로 나오죠. 굳이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에 한두 개를 비싸게 파는 것보다 아예 싸게 대량으로 판매를 해서 이득을 보는 게 우리 구조기 때문에 그렇게 가겠다. 굉장히 그럴듯한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이 드는 게 이거 다 그냥 너네 팔려고 이거 글 쓴 거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마지막에 그냥 우리한테 안 해도 된다. 많은 판매 이루어지는 곳을 찾으면은 더 싸게 구입할 거야.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좀 더 의도가 불순하지 않다는 걸 한 번 더 강조를 하면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저는 이 글이 짧게 쓰여졌지만 정말 명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진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글들을 보면은 고객들이랑 찍은 사진들이 있어요. 그만큼 많은 고객들을 보유하고 있고 그분들이 우리한테 호의적이었어 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형태인 거죠. 그렇게 되면서 글을 잘 쓰면은 돈을 버는 게 쉽죠. 원래 기본적으로 말빨이 됐으니까 월 600 정도 벌고 있었겠죠. 거기서 책을 미친 듯이 읽고 마케팅을 하니까 그냥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 마케팅하고 책 읽어라. 그러면은 결국 2~3배를 벌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가 주장인데 그냥 진짜 동생이 증거라고 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제 아트라상 이별 상담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제 전문 분야죠. 원리는 다 똑같아요. 만약 철물점을 한다, 뭐 이사업체를 한다, 뭐 열쇠집을 한다, 뭐 무엇을 하더라도 어차피 다 똑같은 원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트라상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내가 이별 상담을 받으려고 해. 그러면은 무턱대고 이별 상담 받으세요 라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독자의 심리를 분석을 해야겠죠. 그냥 가볍게 그냥 4개를 순식간에 썼어요. 사기업체 아니야? 후기 있어? 진짜 재회 성공하는 거 맞아? 몇 년 됐는데 그냥 찐따가 상담하는 거 아니야? 유튜브 보니까 찐따들 많던데?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글을 쓸 때 자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독자 심리를 분석해서 이거를 격파해야 돼요. 그래서 아트라상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트라상 소개글을 21년 2월 달에 썼어요. 이것도 거의 3년 돼가는데 시작하자마자 변호사가 일단 뭐 후기를 남겼어. 근데 또 첫 문장에 이별 상담 14년과 압도적 1위 아트라상이 아니라면은 소송을 해도 좋대. 결국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아직 입증은 안 됐어. 그래서 상담 후기가 뭐 11,000개가 있대. 그러면서 이제 GIF가 나와요. 결국에 후기가 이렇게 많다. 그래서 상담 후기 게시판을 누르면은 후기가 이제 10,000개가 넘는 게 이제 뜨죠. 지금 보면은. 거의 하루에 2개 정도 평균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뭐 재회후기입니다 이제 이런 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14년간 5만 명이 상담했고 총 방문자가 350만 명,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는 일주일간 11만 명. 근데 이거를 입증을 바코라는 되게 유명한 유튜버가 있어요. 이 유튜버가 이 아트라상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이것도 이제 결국 증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기업체 아니야? 후기 있어?
성공하는 거 맞아? 몇 년 됐는데 이거를 다 초반에 격파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그 다음에 어떤 주장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마케팅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마케팅 회사가 효과가 없으면 어쩌지? 이런 의문들이 있겠죠. 그리고 원룸에서 사업하는 거 아니야? 니네 진짜 사업 잘하는 거 맞아? 포트폴리오 있어? 직원 몇 명 있는데? 뭐 이런 의문들이 있단 말이야. 이거 말고도 너무 많은데 뭐 그냥 이제 이런 의문들이 들었어. 근데 시작하자마자 매출 안 오르면 환불해준대. 그리고 니네가 마케팅 그렇게 잘하면은 너네 사업해야지 왜 마케팅하고 있어? 라는 의문이 모든 사업가들이 든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우리만의 사업이 있어 라는 거 보여주고 직원들도 많은 거 보여주고 계약률도 높아. 밑에 보면은 유튜브도 이제 많은 성공 사례 사람들이 나와서 직접 인터뷰를 하고 저에 대해서 극찬을 하는 형태로 가요. 이러니까 이제 모든 거를 격파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사고 글쓰기 같은 경우에도 이게 결국 글쓰기 책이란 말이야. 글쓰기 책이라는 건 되게 추상적이에요. 자척이라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들 부자가 되고 싶고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고 똑똑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간파를 해서 초사고 글쓰기도 프롤로그에 이제 쓰는 거죠. 나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월 3억 이상의 돈을 자동으로 번다. 여행만 하고 살아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누워있어도 된다. 지금도 일주일째 제주도에서 글을 작성하고 있다. 곧 하와이로 떠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원하는 삶인 거죠. 글쓰기 책이지만 독자의 심리를 분석해서 그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고 좋아할 만한 글을 먼저 작성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글에다가 글쓰기를 많이 하면 결국 뇌가 진화해서 초사고 상태가 돼서 똑똑해진다라고 말하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사람들의 본성, 본능 이걸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의 동기를 확 불러일으켜서 책을 끝까지 읽게 만드는 거예요. 저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어떤 컨텐츠들의 가장 핵심적인 글들을 보면 모두 다 독자의 심리를 분석해서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단순하게 주장, 근거, 사례, 마무리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독자 심리 분석을 해서 어떻게 글을 써야겠다라는 전략이 세워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어떤 남자와 여자의 패션을 컨설팅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뭐예요? 그 글을 쓸 때 이걸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자기의 외모가 업그레이드가 돼서 좋은 짝을 만나고 싶구나 라는 게 기본 본성이란 말이에요. 물론 자기 만족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번식에 대한 본능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결국 컨텐츠나 글을 쓸 때 내면의 만족을 위해서 뭐 이미지 컨설팅을 하시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저라면은 그냥 이제 애드립으로 말을 하면은 그러니까 스토리를 말할 것 같아. 그러니까 원래 과거에는 이렇게 찐따였는데 지금은 어떤 파티에 갔는데 결국 사람들이 어떻게 주목을 하게 됐고 나의 패션 중에서 어떤 거를 칭찬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 테이블에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런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고 이미지 컨설팅의 이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더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겠죠. 결국에 이미지 컨설팅을 받으려고 하는 건 사람들이 너 멋있어졌다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다른 이성들에게 어필이 된다는 걸 결국에 강조를 하는 게 핵심이겠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심리 분석을 하지 않고 그냥 본인만의 생각으로 글을 작성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아무도 읽지 않는 글이 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심리 분석이 모든 거의 근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길게 이야기를 해봤고 오늘 과제로 아트라상과 이상한 마케팅의 심리 분석 이 글을 본 사람들은 어떤 심리일까를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글을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 이거에다가 지금까지 블로그에 쓴 글들이 있잖아요. 이 글들을 보면서 이 글은 어떤 독자를 대상으로 쓰여져 있고 심리 분석을 1, 2, 3, 4번을 해서 본인의 글을 분석해 보는 것까지 과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과제도 꼭 해주시고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